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해군이 해군기지 관사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끝까지 막겠다며 반발했고 원희룡 도지사가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사를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천막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00일 만입니다. 해군은 공사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주변 경비를 강화한 채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남은 예산 30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올해 예산 9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의 수시 배정 조건이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이므로 지금까지 수차례 제주도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예산 필요시 기재부에 수시 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행정 대집행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라며 관사 건설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수수방관했다며 제주도가 제안한 진상규명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도민들에게 약속했듯이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군관사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관사 건설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권한 가려서 할 건 없다. 왜냐하면 해군 군관사 자체가 합법적인 거라 보니까 그런 시배정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겁니다, 사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마을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만큼 올해 예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사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도민 설문조사로 예산안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방식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되살릴 예산 항목을 정해달라는 요구가 제주도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삭감된 1,636억 원 가운데 되살릴 필요가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도민 의견을 확인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삭감 예산의 편성 범위와 분야별 부활 예산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도민 토론회도 한 차례 열어 다음 주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응급민생 추경 예산은 도민사회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토론회와 설문조사는 응급을 요하는 분야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예산 협상에 실패한 것을 이유로 제주도가 예산 편성권을 포기한 채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대의 정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도의회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제주도가 교착 상태에 놓인 예산 갈등을 풀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제주도 의회가 대의 정치를 부정한다고 반발하면서 예산 정국은 갈수록 꼬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회기로 오늘 오후 개회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강연호, 위성권, 강시백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 보고가 이뤄집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의를 요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군 관사 건립에 따른 제주도 대응의 문제점과 추경 예산안, 그리고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신분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 합법적으로는 휴대폰을 구입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대포폰 수십여 대가 진열돼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중국 위안화 등 현금이 가득합니다. 휴대폰 판매업자 40살 이모 씨가 이곳에서 지난해 8월부터 대포폰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 체류자는 15명. 외국인이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법무부로부터 체류 자격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유심비를 10배가량 비싸게 받아 자신들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해줬습니다. 조선 쪽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휴대폰 요금은 선불로 내도록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들한테 명함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공사장 등 불법 체류자들이 이 머무는 곳에서 어느 곳에 가면 그 대포폰을 해준다. 그런 말을 듣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포폰의 경우 사용자 추적이 쉽지 않아 이처럼 불법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한 건만 하면은 이제 뭐 돈이 몇 배가 되니까 갈등법 이것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판매하기가. 자기네도 먹고 살려면은 알면서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매출 장부에 기록된 500여 건의 대포폰이 실제로 판매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제주 전국체전 승마 경기가 인천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규정상 제주도가 경기장을 배정하고 대한체육회가 승인해야 하는데도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가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바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5억 원은 승마 경기용 기구 구입비와 경기 무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며 경기장 건립비용 60억 원은 제외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제주도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황금 버스를 놓고 특혜와 부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관광진흥회는 제주도가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공모와 신청 기간이 짧아 사실상 특정 단체 밀어주기였다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황금버스에 한 번에 평균 2~3명이 타 예산 낭비인데다 내국인도 태워 관광업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관광진흥기금 8억 원을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하루 사이에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해안 지역에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산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도에서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4도 내외, 낮 기온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낮 기온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3도로 출발해서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지역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재석사 주지스님과 바람일 합창단 일동이 30만 원, 이중흥 씨가 11만 1,510원, 다음 카페 제주 어멍에서 82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11월 시작한 희망 2015 나눔 성금 모금을 마감한 결과 제주 도민들께서 1억 3,492만 1,39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성선읍의 한 목욕탕 온탕에서 51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지병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신규 외국인 면세점 사업자가 이르면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관세청은 제주 한 곳과 서울 3곳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특허 공고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관할 지역인 제주나 서울 세관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뒤 서류 검토와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